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김학철의 연기교실 2회입니다. 아, 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이 연기를 꾸미지 말자. 연기를 꾸미지 말자. 꾸미는 순간 관객은 눈치챈다.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감정과 몸짓과 소리가 터진다. 그때 관객은 빨려든다. 너무 계산적인 연기는 김 빠진 맥주다. 네. 우리도 계산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듯 자연을 이길 순 없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또 연기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모순된 얘기 같은데. 계산하고 네.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백지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게 쉽지 않은 거로. 이미 계산한 거는 네.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지 계산하면 연기가 재미없어지죠. 아,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계산해 온 거는 말하자면 몸속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해놓고 막상 카메라 앞에서는 네.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현수 선수 얘기가 생각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각 구단의 포수들로부터 네.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인 내기가 어려운 그 타자가 누구냐. 김현수 선수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어허. 근데 이유가 아무 생각이 없는 타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서면 뭐 지금 상황이 역전을 바라는 건지 아무 한 점 더 달아나야 되는지 이런 생각 전혀 없고 오직 그 공을 정확하게 맞춰서 안타를 치겠다. 요것만 딱 생각하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 안타만 치겠다. 그러니까 공을 정확히 맞추겠다. 아무 생각도 없답니다. 근데 어렵다는 거죠. 포수 입장에선 이렇게 까다로운 타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도 미리 말하자면은 이 역할에 맞는 상황에 맞는 거는 다 차곡차곡 몸속에 쟁여놓고 오케이.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서 뭐를 좀 더 해봐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나올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중이라는 거는 뭐랄까 말하자면 이 신들린 상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말하자면 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자기의 연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창조적인 연기를. 네. 왜냐하면 계산된 도로만 하면 플러스 알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는 입장에선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이만큼 투입했으니까 산출이 2가 나온다가 아니고 연기라는 네네. 거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창조돼서 나와요. 그거를 현장에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충분히 연습을 해놓고 네. 단 카메라 앞에서는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이거 아니 조금 어려운가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스태프들도 보고 있고 조명 기사도 있고 네네. 카메라 장비도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 상황 자체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연극적 현실, 드라마 속 현실에 빠져들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자기가 찍힌다는 걸 뻔히 아는데. 네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꾸미지 말자.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그게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스태프들이 막 카메라를 옮기고 그다음에 조명을 맞추는 순간에도 네. 바로 내가 다음에 할 연기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씩 집중해서 빠져들고 있어야 돼. 네. 젖어 있어야 돼. 그래야 집중력도 생기고 네. NG가 나지 않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죠. 그러고 보니까 네네. 어떤 분이 이제 끼가 많은 배우들이 성공한다. 근데 그 끼라는 게 뭐냐? 이게 규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끼를 바이탈리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과 활력.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 몸과 정신의 에너지를 그 순간에 확 집중시켜서 쓸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누구 타자 얘기했죠. 김현수 선수. 네. 볼티모어 오리올즈의 네. 그분의 특질을 다시 한 번만 한 줄로 요약을 해주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타자. 그래서 무서운 타자. 네. 뭐가 나올지 모르고. 예. 그러니까 타석에서는 투수가 던진 공, 무슨 공을 던지든지 정확하게 때려내겠다. 오직 그 하나의 생각만 갖고 들어온 게 투수에게도 보이고 포수에게도 보이는 타자.
하하. 그래서 가장 두려운 타자. 예. 가장 간단한데 두려운 타자. 바로 그게 연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나조차도 네. 내가 어떤 연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죠. 아, 그런 경지가 됩니까? 집중을 하면? 그럼요. 집중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 그러면 감독이나 동료 배우들도 깜짝깜짝 놀라죠. 네. 주로 어떤 분 연기를 보고 제일 많이 놀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잭 니콜슨의 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네. 그게 사실은 제 연기 교과서입니다. 연기가 안 풀릴 때 그 DVD를 다시 한번 봅니다. 계속 보시는군요. 그러면 잭 니콜슨의 그 예측 불허의 눈빛, 네. 광기 어린 연기 이런 거는 도저히 연습으로만 되지 않아요. 그게- 타고난 재능도 네. 있지만 그 무서운 집중력. 그게 그러니까 감옥에서 좀 생활 편하게 해보려고 정신병자 흉내내다가 정신병동으로 갔는데 진짜 미쳐버리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식물인간이 되죠. 예. 네? 예. 네, 과도한 치료를 받다가. 그래서 저는 그 잭 니콜슨이야말로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네. 그런 타고난 DNA가 있는, 그러면서도 항상 흥미로운 배우예요. 그리고 그 네. 잭 니콜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카메라가 보통 풀샷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얼굴로만 네. 근데 표정과 눈빛 뭐 눈동자 움직임 이런 걸로 섬세한 표현이 된다는 게 좀 경이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정도의 경지까지 오는 다른 배우들을 못 봤어요. 아, 잭 니콜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네. 뭐 버킷리스트 그런 작품들도 나왔지만 저는 아직도 첫 손가락에 꼽는 게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바로 그 DVD를 한번 구해서 보시든가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것도 연습의 결과라고 보시는 겁니까? 무수한 연습을 했겠죠.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는 아마 모든 걸 잊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몰입, 집중. 네. 그렇다면 국내 연기자들 굉장히 작업 여러분들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대하 사극도 여러 편 하시고 네네. 배우 김학철이 감탄한 배우 누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랑 같이 공연하진 않았지만 김승호 선생님. 아, 마부의. 네. 또 한국 영화의 교과서는 마부다. 그게 1960몇 아무튼 무슨 베를린 은검상인지도 네, 받은. 네. 네. 그러니까 그 덩어리 딸을 잃고 네. 그 오열하는 아버지의 연기는 정말 그건 연기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딸을 시집 보냈는데 장애인 딸이 이제 구박 끝에 구박 자살을 끝에, 하죠. 구박 끝에 쫓겨오죠. 쫓겨오는 걸. 친정에 오는 걸 보냅니다. 근데 야 이년아, 내가 너보고 죽으라고 했냐? 가서 잘 살라고 했지. 이렇게 죽으면 이 예비는 어떻게 사니? 야 이년아, 이 나쁜 년아. 막 우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끊어질 듯 하다가 이어지고 끊어질 듯 하다가 이어지는 이 한국 아버지 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표현했는데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무수한 연습의 결과다. 관찰과 연습의 그렇죠. 결과다라고 보시면. 그러면서도 막상 카메라 앞에서 네. 슛이 딱 들어올 때 아마 무아지경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되게 네. 이제 이런 상황, 뭐 정신병원에 갇혔다. 그다음에 딸을 친정에 온 딸을 쫓아보냈는데 딸이 자살해서 시신으로 돌아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오바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 오바가 없어요. 근데 왜 오바를 하면 안 되냐면 네. 과장된 연기는 진실을 훼손해요. 그 진실을 가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왜 지나친 게 모자란 것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라는 과유불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도 감정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그 진실마저 훼손이 되니까 오히려 조금 여백이 있는 자제하는 연기가 더 나은 경우도 많아요. 예, 그럼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네. 자제를 하게 되면은 너무 밋밋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젤소미나, 네. 그러니까 길. 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젤소미나의 그 눈망울,
별로 연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눈망울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슬프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젤소미나를 잃고 바닷가에서 오열하는 안소니 퀸. 네. 그 짐승같이 울잖아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연기 아닙니까? 지금 짐승같이 우는 대목이 나오고 네네. 뭐 김승호 선생님의 그 독백도 그렇고 네. 그거는 감정이 굉장히 고양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평생 몇 번 못 느끼는 감정이고 그런 네. 상황인데 그럼 그런 경우에도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럴 그때는 터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윤택 선배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눈을 뜨고 울어라. 비극의 절정에서 눈을 감으면 네. 그 비극에 지는 거다. 오히려 오열이 올라올수록 눈을 크게 뜨고 네. 울을 때 관객은 무너진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챔피언 홍수환 선수가 네네. 복서는 맞을 때도 눈을 뜨고 맞아야 한다라는 얘기와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그 얘기를 것 같습니다. 했군요. 네. 하하하 이러니까 눈을 감고 맞는 건 복서가 아니랍니다. 천재들은 통하는 데가 있군요. 아, 네. 그 슬픔의 극한에서는 1회 때 말한 상투적인 연기가 눈을 감고 우는 거라면 눈을 뜨고 운다. 이 역설적인 상황이 오히려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과장하면 진실이 훼손된다는 게 바로 절대 이런 과장되면 맥락이군요. 진실을 잃어요. 네. 그러니까 과장하려면 아예 덜 표현하는 게 낫다는 거죠. 과장보다는. 과장보다는 네, 아이가 진실을 네. 훼손해서는 안 되니까. 되게 많은 신인 배우들이 네네. 네, 과장을 하는 게 뭔가 선명한 연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뭐랄까 이 관객들에게 자기의 연기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게 자기 감정에 속는 거예요. 관객 뭔가 연기를 그냥 후련하게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과잉으로 흐르는 자기 감정에 속는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연기라는 거죠. 그 영화 관객이나 연극 관객이나 드라마 관객이 볼 때도 배우가 선명하게 연기를 하면 할수록 불편해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선명하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과장되고 너무 그 지나치게 슬픔에 젖어버리면 네. 오히려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슬픔을 견디려고 할 때, 분노를 견디려고 할 때, 술에 취한 거를 안 취한 척 하려고 자기 몸을 지탱하려고 할 때 술 취한 게 보이잖아요. 오히려. 평소에도 네, 네. 아, 저 안 취했습니다 예. 하고 이게 몸을 똑바로 가누려고 할 때 술 취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술 취한 척 주정하고 그러면 막 흔들고 네. 막 신인 배우들이 술 취한 연기하라면 막 비틀거리고 막 네. 이렇게 네, 주정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네. 그건 술 취한 연기를 모방할 뿐이지. 진짜 술 취한 사람들은 안 취했다고 하잖아요. 안 취했습니다. 안 취했습니다. 누가 취합니까? 하고 순간 비틀거린다고. 네. 그럴 때 저 친구 취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들이 그 정도만 표현해도 관객들은 귀신처럼 알아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관객은 하나님이에요. 관객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들여다 보이거든. 근데 아까 참 인상적인 게 예. 홍수환 선수가 네. 맞을 때도 눈을 뜨고 맞았다는 거죠. 네. 상대의 주먹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다. 네. 그래야 반격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스포츠하고 네. 연기하고 통하는 데가 많아. 그리고 홍수환 선수와 유명우 챔피언이 해준 역설 링에 올라갔는데 네. 상대방 선수가 예쁘장하면 겁이 난대요. 왜? 그러니까 우락부락해야 겁이 날 것 같잖아요. 어허. 예쁘다. 안 맞았다는 얘기거든. 이야, 그러니까 얼굴 상태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두들겨 맞지 않았다는 안 얘기구나. 맞았다. 빠르니까. 어허. 남을 때리기는 해도 안 맞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답니다. 예쁘장한 복서를 만나면. 어허. 그러니까 술 취한 것도 안 취했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고 이랬을 때 오히려 더 잘 표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암흑과 보스 역할을 했잖아요. 본드킬에서. 예. 제가 사실은 몇 명을 만났어요. 그쪽 조직 생활 네네. 하는. 근데 네. 얼굴이 예뻐. 그것은 안 맞았단 얘기거든. 그 머리가 좋단 얘기거든. 지금 생각하니까 무섭네. 안 맞아서 그리고 조직의 상층부까지 간 그렇지. 거네요. 행동 대장들은 되게 상처가 있어. 덩치도 크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별로 무섭진 않아.
왜? 많이 맞았다는 얘기야. 많이 맞았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수가 딸린다는 얘기네. 그렇죠. 무섭네. 그러니까 복서가 얼굴이 예쁘면 오히려 섬찟해진다. 그렇죠. 네. 아니 그것도 자 네.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러 갔는데 네. 상대방이 왔는데 얼굴이 예뻐요. 그러면 세계 도전할 때까지 왔으면은 전적도 상당하다는 건데. 그렇지. 근데 저기까지 오는 상태가 동안 좋아. 안 맞았어? 그럼 야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기도 관객들에게 그런 그 역설의 미학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자 김학철의 네. 트위터 연기방. 네네. 제 2호. 지금 네. 연기를 꾸미지 말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계산적으로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날 계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뭐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일일이 계산하고 아이 낳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듯이 네.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연기.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연기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한 트레이닝과 연구와 관찰을 거쳐서 네네. 네.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인공적으로 정제한 자연스러움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몰두하다 보면 네. 자기도 모르는 소리, 자기도 모르는 몸짓, 자기도 모르는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당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관객은 빨려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네. 상대방 배우가 그런 몸짓을 보였을 때 역시 또 둘이 서로 막 환희를 느끼면서 확 또 그 장면 자체가 환상적인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결국 앙상블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액션과 리액션의 조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학철의 연기방 두 번째 꾸미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연기를 꾸미지 말자. 꾸미는 순간 관객은 눈치챈다.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감정과 몸짓과 소리가 터진다. 그때 관객은 빨려든다. 너무 계산적인 연기는 김 빠진 맥주다. 우리도 계산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듯 자연을 이길 수는 없다. 가장 위대한 연기는 자연스러운 연기죠. 그러니까 상황과 다른 인물의 나를 물 흐르듯 맞춰가는 연기죠. 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